자, 지난번에 이어서 농사 짓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계산 공식은, 기본 공식은 이거라고 했죠. 총 배출량은 8개의 배출항을 다 합친 것이라고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는 요 EEC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농사 지으면서 배출하는 양을 말합니다. 자, 그걸 좀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퍼틸라이저, 비료 사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N2O, 농사 지으면서 배출하는 아산화질소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알아봤었죠. 비료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비료인가 그 비료 종류에 의해서 배출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투입한 비료 양만 알면 돼요. 자, 두 번째, 이것이 문제였어요. 아산화질소 계산하는 방법이 이 온실가스 계산하는 전체의 8개 항 중에서 그 중에서 이 EC에 해당하는 그 부분 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속하는 건데, 전체 모든 계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이 바로 이 아산화질소의 배출 계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배출, 두 번째는 간접 배출. 직접 배출은 그 비료 등을 사용한 농장 그 자리에서 배출되는 것, 그 토양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고요.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사용했지만 배출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배출은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휘발돼서, 그러니까 거기서 휘발되면 이제 이동하겠죠, 공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산화질소가 배출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의해서 용해돼서 용탈되는 방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간접 배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먼저 직접 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산화질소의 배출 중에서 이 첫 번째 직접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질소 부분의 배출량을 먼저 구하는 건데요. 직접 배출 중에서 질소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막대 표시된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쉬라고 하죠. 대쉬 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직접 배출량 중에서 질소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로 같이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게 더하기 빼기 할 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대쉬, 긴 바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비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배출하는 것과, 두 번째, 작물 잔사에 의해서 배출하는 것. 작물 잔사는 내가 투입한 게 아니죠. 작물을 재배하고 나면 수확물을 가져오고 토양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물 잔사라고 하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직접 배출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비료에 의한 배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F는 fertilizer입니다. SN은 synthetic nitrogen. 그러니까 화학 비료 사용에 의해서 질소가 투입된 양이죠. 그 다음에 F, fertilizer, 여기 ON은 organic nitrogen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아니라 유기질 비료, 혹은 주로는 이제 축산업에서 나온 가축의 분비물, 이것들을 이제 비료로 사용할 때 그때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쳐요. 뭘 합치냐면은
질소 투입량을 합쳐서 그 질소에다가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배출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을 통해서 투입한 양만 알면 나머지는 배출계수가 어딘가에 적혀있어요. 이건 웬만하면 이제 IPCC 자료에 다 있습니다. IPCC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더 어떻게 찾는지는 할 텐데요. 그렇게만 알고 지금 넘어가시면 됩니다. IPCC에 보면 이 계수를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곱해만 주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 뭐 한다고요? 식물 잔사에 의한 배출입니다. 식물 잔사로 인한 그 질소 함량을 FCR이라고 해요. FCR. crop이죠. 그래서 이 FCR에다가 마찬가지로 그거에 의한 질소량이니까 거기에다가 똑같이 emission factor를 곱해주면 나오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작물 잔사에 의한 배출은 또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FCR 작물 잔사에 의한 배출은 또 두 가지로 합쳐지는 겁니다. 지상부의 질소와 지하부의 질소. 자,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식물체로 기인한 물질들이 지상에도 남고 지하에도 남고, 지하는 뭐 주로 뿌리 같은 거죠.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요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물 잔사에 의한 질소량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지상부 질소에 대한 것은 자, fraction입니다. 분수. 그러니까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비율, 숫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burnt는 뭐예요? 태워진 것.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작물을, 잔사를 태우지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태웁니다. 외국에 가면 수확대 편의를 위해서 많이 태워요. 그러면 그 태워진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를 태웠다 그러면 0.8이 됩니다. 그 1-0.8 하면 0.2, 그러니까 20%가 태워지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CF는 뭐냐면 combustion factor라고 해서 연소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태우면 이게 100% 타지 않죠. 뭔가 남죠. 재가 남든 뭐가 남든 남습니다. 100%다 태워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 남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combustion이니까 남는 비율이 아니라 태워지고 날아간 비율이 되겠죠. 통상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IPCC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운 기록이 있고 IPCC에 자료가 있으면 이거 곱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한다면 그럼 뭐예요? 남은 것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태워진 거 곱하기, 그러니까 태워진, 여기서 뭐냐면은 태워진 면적의 비율이고 거기에다가 연소 비율을 곱해주면 남는 비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Ag는 above ground, 지상부의 dry matter입니다. dry matter. 그러니까 작물, 식물체의 잔사가 지상부에 남아 있으면 그것을 건조 비율로 했을 때의 중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 중량당, 그 작물의 중량당 질소 함량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아서 곱해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곱해 주는 건데요. 자, 비율이죠. 뭐에 대한 비율? 제거된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농사 지으면 볏짚을 그 자리에 놔두기도 하지만 제거하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소에게 밥으로 먹이려고. 그거의 비율이에요. 그럼 1-fraction remove 하면 뭐예요? 남아져 있는 비율. 이게 다 이용을 위해서 꺼내고 나서 남아있는 비율. 이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 쭉 곱하면은 지상부의 질소가 되고요. 그 다음 지하부 질소는 자 above ground dry matter 했었죠. 그거에다가 뭐예요? 요거는 above ground dry matter는 현재 남아있는, 현재 그 토지에 남아있는, 토지 위에 남아있는 작물체, 식물체를 말하고요. 자, yield입니다. y는. yield는 뭐예요?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걷어간 거예요. 그것도 드라이 매터입니다. 이건 이제 그 드라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량, 예를 들어 사과 가지고 갔다. 그 사과에 그 건조 비율을 곱해주면, 자, 요건 뭐예요? 수확물의 건조량이 되죠.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은 지상부의 식물체 전량의 건조물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below ground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이건 이제 생물량이죠. 바이오매스, 생물량의 비율이 되는데요. 요것은 통상 한 이것의 전체 지상부의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물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요 값도 IPCC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찾아서 곱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부에 있는 식물체의 질소 함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작물 잔사에 의한 질소량이 되고, 앞으로 제가 이동해 보면 자, 작물 잔사에서의 배출량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거는 직접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쭉쭉쭉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가장 제너럴한 배출량 계산 공식 8개 항으로 돼 있었던, 거기에서 첫 번째 항 EEC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EEC도 5개 항이 있었고, 그 5개 항 중에서 또 뭐예요? 그 중에서 N2O 배출, 또 N2O 배출 중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여도 이건 전부 다 사칙 연산입니다. 그냥 어려운 수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기록을 해두고 그 기록에 기반하여, 그 데이터에 기반하여 배출 개수 등에 곱해주는 값을 공식 문서에서 찾아서 곱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뭐예요? 간접 배출 계산해야겠죠? 자, 간접 배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N2O 인다이렉트인데 그 중에 질소 부분을 한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하나로 묶어서 읽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2개로 구성됩니다. 휘발에 의한 것, 용탈에 의한 것. 휘발로 다른 곳에 가서 N2O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휘발돼요? 질소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질소가 물에 녹아서 용탈이 돼가지고 흘러가서, 혹은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지하수로 가서 뭐 어떻게든 강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 2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휘발에 의한 거가 위에 거고 용탈에 의한 거가 밑에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휘발에 의한 배출은, 자, 여기서 FSN은 뭐였어요? Fertilizer, Synthetic Nitrogen. 화학 비료 사용에 의한 질소량이에요. 여기에다가 fraction, 이것도 역시 비율입니다. 비율. 가스 F예요. 그러니까 비료가 가스로 날아간 비율입니다. 요 값은 통상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그런데 이게 달라요.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기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지만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나라마다 요 값이 정해지는 거 찾아서 곱해주면 됩니다. 찾아서 곱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용한 양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Fertilizer, Organic, Nitrogen 기록이 있었겠죠. 여기에다가 Fraction, Gas, Manure입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사용한 양에서 날아가는 값.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근데 기후마다, 어떤 뭐 경사도마다, 혹은 뭐 습도마다, 뭐 이런 거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서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통상 10% 보시면 되긴 됩니다. 이 2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2가지를 합쳐 가지고 요 EF4라는 것은 그렇게 질소가 날아갔죠. 질소가 날아가서 이것이 그 날아간 질소들 중에서 아산화 질소로 변환되는 양의 비율입니다. 요게 통상 한 1% 정도 돼요. 1%. 그러니까 10% 날아갔고 그 중에서 1%가 아산화 질소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건 휘발에 의한 배출량이고, 다음으로 용타에 의해서는 요것도 뭐냐면은 비료 사용한 투입량을 다 합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화학 비료, 그 다음에 오게닉, 그러니까 그 퇴비, 그 다음에 작물 잔사, 이거에 의한 질소량을 합쳐서, 그 다음에 뭐냐면 fraction leach라고 돼 있어요. leach. 근데 이거는 뭐냐면 리치는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용해돼서 이게 어디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걸 용탈로 보시면 됩니다. 그 용탈된 비율이에요. 통상 이 용탈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H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하이드로젠 뭐 어쩌고 하는 수문학의 앞글자입니다. 수문학.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기후마다, 경사도마다, 강수량마다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총량 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EF5는 뭐냐면 그 용탈된 질소의 양이 아산화질소로 바뀌게 되는 비율입니다. 요거는 0.75% 정도가 됩니다. 통상.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계산해서 합산하면 간접 배출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을 합산하면 질소량을 우리가 계산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바, 그러니까 이거 대시라고 부르는 이 대시 n 된 건 뭐냐면 질소량을 구한 거였단 말이에요. 직접 간접 둘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그 질소량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였어요? 질소는 온실가스가 아닙니다. 아산화질소가 온실가스예요.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소가 아산화질소로 바뀌었을 때 얼마의 양이 될 것이냐. 요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주기율표에 보면 이렇게 원소의 기호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각 그 원소의 번호가 있습니다. 수소는 1번이에요. 탄소는 6번, 질소, 산소 이렇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근데 통상 이 질소, 이게 원소 번호가 뭐냐면 양성자의 숫자예요, 이게. 근데 질량은 양성자, 우리 그 원자가 뭘로 구성되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죠.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시하고요. 양성자가 한 개이면 반드시 중성자도 한 개 같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은 곱하기 2가 돼요. 마찬가지로 양성자 6개니까 질량은 12가 됩니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질량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질소, 이 아산화질소의 질량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산화질소는 자, 질소가 2개예요. N2입니다. 14 곱하기 2. 그 다음에 산소가 1개, 16. 그러니까 아산화질소의 질량, 이 분자의 질량은 4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산화질소의 킬로그램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뭘 구했었어요? 질소의 양을 구했었잖아요. N2O 중에서 대시 N을 구했었잖아요. 그 양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느냐? 자, 질소가 14인데요. 14인데 질소 하나만, 이 원자만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뭔가 질소를 구한다고 하면 N2가 됩니다. 질소 가스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항상 질소는 실제적인 질량은 분자로서의 질량은 28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양을 구했던 것이 28이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산화질소로 바뀌는 것은 요거에다가 뭐예요? 자, 뭡니까? 질소가 28일 때에 N2O는 4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구한 질소에다가 이 숫자를 곱해주면은 아산화질소의 질량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산화질소의 양을 구했으면 이제 온실가스는 항상 이산화탄소로 귀속시킵니다. 이산화탄소 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겁니다.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산화탄소 단위 1이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그 힘이 있으면 그걸 1이라고 했을 때에 아산화질소가 발휘하는 그 또 지구온난화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여기 숫자 265는 뭐냐 하면은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의 265배 더 강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산화질소가 한 개만 있어도 분자 한 개만 있어도 이산화탄소 분자 265개 있는 것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아산화질소량을 좀 전에 구했죠. 질소량 구한 다음에 44 나누기 28 해가지고 구해줬죠.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이제 이산화탄소 값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지수 265를 곱해줘서 킬로그램 CO2 이퀴벌런트라는 이산화탄소 킬로그램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265라는 지구온난화 지수는 어디서 구하느냐? 이것도 역시 IPCC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온난화 지수, 아산화질소에 대해서 혹은 메탄에 대해서 혹은 다른 온실가스들에 대해서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걸 대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산자가 그 사용량을 혹은 작업했던 양을 데이터로 남겨놓기만 해요. 기록만 해두면 그 다음에는 IPCC 가이드라는 자료에서 곱해주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도출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학이 아니고요. 다들 이 사칙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 일단 이 원리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실제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자기 사업장에서 한번 해보시면 몇 번만 훈련하면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